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에서 어쨌든 간에 살금살금 뭐 내부의 얘기들이 새어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조치를 취했냐, 보란듯이 부장급 간부 한 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좀 심하고, 그리고 이런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명 경호처의 부장급 간부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그만둬라, 직을 던져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 보직을 이제 해임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그러니까요. 예. 이상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원래 이 보직 해임된 경호처 부장 이 간부는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보직 해임된 게 아니고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보를 계속 누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이제 날린 것처럼. 그래서 그 부서 15명을 지금 다 말하자면 업무 정지를 시켰는데, 그렇죠. 지금 경호처가 가장 큰 동요의 지점은 뭐냐면 이 박종준 청장에 대한 그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를 지금 구속을 안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수본 관계자가 오늘도 공문을 그렇게 발송했는데 협조하면 참작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금 그래 뭐 들어올 때까지 지시 따르는 척하지. 근데 내가 들어오면 협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병의 문제랑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박종준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제보를 넣는 사람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종준은 건너갔다고 보니까 이 물을 건너갔다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김성훈 차장이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 들어갈 거고, 이례적으로 어저께 경찰이 뭐를 흘렸습니까? 2차 집행과 관련된 상황을 박종준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경호처가 하고 있는 준비, 경호처 얘기를 우리가 다 손바닥에 놓고 알고 놓고 있다. 이 얘기를 경호처에게 준 거거든요.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약간 반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응 조치, 대응 경호처의. 조치로. 네. 그러니까 오늘 경호처가 이제 입장문 밝히고 보면은 무시무시한 범죄를 다 붙여놓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해당 부장은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대통령 경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잔뜩 붙여놔요.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호처 내부에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는 건데, 예. 저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구속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국수본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내용을 실제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 작전을 지금 이 공수본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진짜. 아니 심지어는 박종준 처장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제출해버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의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제출했는데 네. 비밀번호도 오픈해서. 그러니까 오픈해서 알려준 거. 그러면 경호처 간부들과 본인이 주고받은 모든 문자의 내용 이런 것들을 샅샅이 보고 조사해라. 그렇죠. 이런 근거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네. 디지털 포렌식이 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한 논의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경호 지금 들어간 관저에 대한 어떤 공간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근무해 본 사람도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시설이 뭐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아는데, 지금 경호처는 정권 바뀌고 2년여 정도고 사실 출입해 본 사람도 극소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여전히도 뭐 벙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맞아요. 벙커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지하 통로로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다 알고 다 있는 알고 있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입체적인 전술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경호처가, 그러니까 1차 집행 때는 공수본도 인정했지만 공수본도 나이브하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가서 저희 영장 받았어요. 저희 이거 적법한 영장이에요. 이러면 네.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80명 갔는데 200명 있네.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고, 네. 저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경호처가 굉장히 우리 지금 다부진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총기 막 가방에 넣고 다녀. 이런 거 노출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굉장한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대수 같은 거예요. 오늘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하루 노출하면 경찰이 오늘 들어가려고 했다가 고심하겠지. 내일 준비를 좀 더 해보자. 이럴 수는 있어요. 하루 막을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쌓이면
누가 이기게 되는 겁니까? 결국엔 그렇죠. 네. 압도적 물리력을 가진 쪽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제공한 거잖아요. 네. 아, 우리가 총기를 봐서 우리도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김성훈 처장 체포가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이게 결국엔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뭐 그 이게 옷인지 누더기인지 모를 정도의 네.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제 말하자면 경호처 직원들은 전 처장을 바라보고 있겠죠. 아, 저분은 살아서 건너가셨는데 이런 생각들을 아니 하고 실제로 저는 있겠죠. 김성훈 경호처장 지금 차장 네. 직무대행이긴 합니다만 그 근접 경호 경험이 없습니다. 음. 경호처에서 통신 쪽으로 내근직을 채용이 오래 됐어요. 내근직을 오래 하신 분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차장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접 경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갑자기 뭐 다 언론사들이 사진 찍고 있고 유튜브 다 망원렌 대로 찍고 있는데 총기를 휴대한 모습을 보이라는 식으로 이게 근접 경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요. 패착이라는 걸 알거든요. 신기 경호 경력만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이건 신기 대옷 사고 경호. 이제 장례식 절차 맞아요. 준비하시고. 네. 네.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지금 거예요. 뭐 쌍도마차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입틀막 사진으로 유명한 네. 그분이 이제 본부장인데 네. 네,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현장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군대로 말하면 야전의 경험이 있는 경호본부장으로서, 경호본부장이고 이제 이분은 내근직을 오래 한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펜대를 계속 잡고 네. 있었던 뭐 사람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용현 노상원의 관계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김성훈 차장이 자꾸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있는데 근데 네. 어쨌든 이분은 실제로 본부장 휘하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경호처 공채 5기 동기생이라는 건데 그 전 직장인 군에서 선의임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이광우가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구냐 김성훈 차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네. 막역한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 막역한 사이 때문에 저렇게 강경파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경호처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김용현, 김건희 라인으로 네.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고속 승진을 막 했거든요. 잘 나갔죠. 용현파. 용연파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뚝뚝 보고 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고 네. 윤석열이 컴백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 쭉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 판단하고 실제로 김성훈 차장이 극우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맞아요. 보고 거기에 그래요? 예.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실제 이야기인 것처럼 경호처 다른 직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극우 유튜브 내용이었대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옆에서 지금 충성을 다하겠다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 지금 바치는 일을 하고 거야. 있는 셈인 건데 결국은 이분들이 좀 꿈꾸는 게 뭔가 싶어요. 사실 경호처장이라는 자리가 군사정권인데 2인자 역할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박정희 때 차지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전두환 때 장세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의 사례가 역사적으로 선험적으로 다 있어요. 차지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1.25 그 아이 그 종말이 때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런 말로가 너무 안 좋았고 너무 안 좋았어요. 장세동 열심히 지켰지만 부와 명예를 타돌이고 같았지만 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도 나가시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근데 자지철보단 낫죠. 근데 그렇죠. 깜빡 예, 가셨죠 깜빡 결론적으로 그분 그런 선택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우리가 현대사의 교양으로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지만 지금 2025년에 대통령이 경호처 처장은 뛰어내렸고 차장과 본부장을 놓고 너희야말로 나와 끝까지 가는 거다. 이거 우리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비극적이죠. 되는 겁니까? 굉장히 네.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뭐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모든 수사기관이 이 영장의 집행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걸 막고 있는 게 그런 말하자면 사법적 질서와 상관없는 경호처라고 이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병화되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제일 재밌게 본 시리즈가 나르코스인데 아. 지금 한남동이 네. 메데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호처 그 말하자면 파블로를 도주할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지켜준 게 누굽니까? 경찰들이에요. 물론 파블로는 그 전에 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말 안 듣는 경찰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유지가 됐던 권력이지만 결국엔 그 메데인 경찰들이 여기를 파블로를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역할을 경호처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네. 그 경호처에 들어간 그 어렵게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된 양반들이 자기가 한남동 카르텔의 일원이 되려고 네. 이거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물리력이 발생해서 어떤 프레임 전환이 될까봐 체포영장에 대한 고심하고 이것도 저는 약간 굉장히 무르고 사치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법치주의의 어떤 작동이 멈춰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법치주의가 작동을 하는 것만이 시스템이지 그 외에 다른 건 판단의 요소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니 그리고 불현듯 든 생각이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휴대전화를 냈잖아요. 네. 그게 명태균 휴대전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죠. 계엄 당일에 네. 윤석열을 지킨 자 누굽니까? 그렇죠. 그 옆에서 모든 행적이 다 담겨 있을 가장 것이고 근접해 있었죠. 그리고 뭔가 지시사항 같은 것들도 어. 경호처장을 통해서 경호처에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휴대전화에 생각보다 많은 비기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예. 실제로 지금 다 구속됐지만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하고 안가로 네. 이렇게 오라고 한 게 그렇죠. 네. 전 경호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통화 내용들이나 이런 메시지 연락한 게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12.3 내란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을 네. 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게 공수본에서 다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는 명태균은 저리 가라죠.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도 봤지만 문고리 권력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3인방이라고 불렸던 청와대 내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정부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성격을 놓고 보면 이 경호처장의 핸드폰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윤석열 12.3 계엄 사태 당시의 행적도 행적이지만 여사를 둘러싼 문제겠죠. 아, 그렇지. 예. 여사를 둘러싼 문제. 그러니까 여사가 제2부속실도 없던 상황에서 경호처장이 했던 지시들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당하다. 아니면 뭐 이런 짓까지 했군. 이런 게 나올 경우에 뭐 지금 말하자면 뭐 어디 해외를 나갈 때 아니면 국내 어떤 행사를 갈 때 이 경호를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경호처에서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들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네. 저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처장일 당시에 대국민 담화 비슷한 걸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경호처장이 저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뭔가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를 한다는 상황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던 게 법원에서 내린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본인이 위법 여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윤석열 쪽으로 넘어가 있는 더 강성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김성훈이고. 근데 이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은 어딜 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니, 자기가 여기서 했던 거를 네. 소위 용어로 반가이 만회를 하기 위해선 네. 경찰 조사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자기가 한 만큼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수사를 혼선을 빚게 해서 시간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박종준이 저렇게 수사에 임한 이제 첩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도 있었는데 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럴 목적이었으면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고 핸드폰 줬겠지. 포렌식하면서 시간 보내게. 근데 비밀번호를 같이 이거 불편하지 않으시게 제가 눌러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네. 여러 해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호처장 패칭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김성훈 처장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보고를 했다고. 그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일련의 이게 누적이 돼서 네. 아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마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같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패싱 당하고 있는데 네. 내가 왜 굳이? 맞아요. 책임은 네. 본인이 져야 될 수 그렇죠. 근데 있잖아. 최종적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단 말이야. 어. 경호처장으로서. 그래서 아마 다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 대목에서 그 박종준 경호처장이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경찰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경호처 내부 공채자들이 보기에 군 출신이 오는 것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일단 경찰 출신이라는 거가 하나 작동을 했을 거고 그리고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게 네. 말하자면 1, 2, 3, 4잖아요. 근데 1하고 4가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비안전본부장은 뭡니까? 1차 집행 당시에 최종적인 경비 계획이라든지 경비 병력의 배치라든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이분이 컨펌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거기가 무슨 뭐 굉장히 입체적인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한 스팟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근데 여기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관저를 지키는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실무적 총괄 책임자와 그다음에 그 기관의 책임자가 지금 투항한 거나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호처 내부에도 굉장한 동요로 작동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한 그 경호처에 입 바른 소리하는 부장 하나 대기 발령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미 그렇죠. 원포가 가서 지금 경찰에 다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 손바닥 노트 지금 관저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관건은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하더라도요. 지금 집행하나 나중에 집행하나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극렬 저항한다는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극렬 저항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서면은 바로 저는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 네. 지금 12.3 내란 사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지금 113이야 113. 지금 123이에요. 이거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내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내란 수괴 피의자를 체포를 못 하고 있어. 법원이 체포 영장까지 2번이나 냈는데 맞아요. 네. 이 상황 자체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수처에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 말리기 피말리기 전법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도 같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경호처만 마르고 피가 마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같이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공수처가 이제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순차적인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지난번에 공문 보낼 때는 네. 그 책임기관의 장한테 보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6개 부서장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경호처 차장 네. 직무대행을 빼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그 부서장들한테 보냄으로써 뭔가 혼란을 요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누가 네. 말해줬을까? 이렇게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네. 사실 그렇죠. 안에 있던 사람이 얘기해줬겠죠.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은 네. 기관장한테 보내는 거죠. 공문은. 공문 수발도 기관장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경찰이 이 방법을 택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야 내부적으로 어쨌든 동요나 그 말하자면 실무 책임자들의 어떤 고민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유도하는 전략인 거고 지금 기자들이 매일 아침에 나오면 하는 일이 그거죠. 캡이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오늘 사건팀장한테 전화해서, 예. 오늘 간대? 아니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좀 이따 이제 오늘은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며칠째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랍니다를 좀 넘어서는 날이 내일이던 뭐 모레던 꼭 네. 주중에 빨리 와야 저 됩니다. 이제 기자들 사이에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네. 제 지인도 요즘 인사말은 뭔지 뭐라고 아세요? 합니까? 예. 잡혔어? 어. 이거 인사말이에요. 아니 아직 뭐 이러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답답하다는 건데 지금 일단은 김성훈 차장은 3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 3차 출석 요구일이었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네. 똑같은 수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 남은 또 이제 충성파인 김신 가족부장 같은 경우에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인 한도도 이제 임박했다. 네. 곧 있으면 끝난다. 집행은 결국은 화수 목 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본부장과 가족부장을 제외하고 차장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체포영장이 나오면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경호처를 지휘하는 어쨌든 책임자는 차장이니까 그렇죠, 차장을 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생기면 집행을 할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뭐 지금 물리적인 시점으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공수처나 경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발생해서 다치는 말 그대로 공권력이 생긴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쇠사슬도 해놓고 철조망도 해놨는데 그런 거 해체하는 여러 가지 비용 집행 같은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법률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네.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집행 계획까지 다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고 경호처가 거기다 철조망도 설치했대. 거기 현장 가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우리나라 경찰을 지켜와 본 입장에서 그런 철조망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경찰이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네.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다만 네. 우려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네.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조본이 체포를 위해서 병력을 투입을 할 때 밤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밤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새벽에 해서 왜냐하면 밤에 가면은 이 화기를 사용한다. 개인 화기가 됐든 뭐가 됐든 어둡고 그러면은 정말로 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오전쯤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이른 새벽이나 오전쯤에 네.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밥 먹을 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는 그 네. 개도 건드리는 거 아닌데. 피합니까 저희가? 기상 시간이 네. 뭐 우리 일반인과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고. 오찬이 좀 늘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 김밥 싸서 가지 마시고. 맞아요. 네. 밥차 그냥 들여 보내세요. 김밥 120줄이 뭡니까? 제가 작전 출동 많이 해봤지만 김밥은 잘 쉬어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이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럼요.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네. 김밥은 다 터지고요. 금방 쉽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전경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전경 근무하셨군요. 작전 예. 출동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체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체증이. 예. 저는 그래서 언론이 같이 들어갈 수 이선에라도 언론이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고요. 국가 그러니까요. 안전시설이기 네. 때문에 거의 근데 그래서 체증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네. 그 과정에서 뭐 공수처 직원들이 이게 오바해서 행동하진 않겠지만 그쪽에서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아니면 네. 그쪽에서 먼저 자극을 하고 나중에 가서 공수처 직원들이 먼저 우리에게 있던 이런 불법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라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체포 과정에 있어서의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시간 끌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경찰 체증팀이 네. 출중합니다. 요즘 뭐 바디캠도 있고요. 아니, 다 잡아내요. 예. 다 잡아내요. 네. 출중합니다. 정말. 제가 체증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일반 되도록이면 사복 입고 일반 사람인 것처럼 하거든요. 네. 근데 다 알더라고요. 체증인 거. 아니 네. 이만큼의 체포의 위기. 결국은 그 정세에 대한 판단은 아무리 관절하는 요새 같은 데 있어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피부로. 아, 그럼요. 여러 체감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냐. 갑자기 공수처 검사를 면담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안 내던 걸 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네.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체포한 영장은 심지어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수처가 하는 수사를 아예 인정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마지막까지 몰리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니네 사법 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데 협조하면 체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지금 시그널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피의자를 둘러싼 변호 전략에서는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실제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불과 어저께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수사 권한도 없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 내 판사 쇼핑한 거야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협조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게 지금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수갑차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이 찍히면 국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가려드립니다 저희가. 네.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이 국격 손상의 상황에 원인 유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버젓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에 차라리 그 전에는 어떤 거 봤습니까? 기소하면 안 될까? 기소하면 우리가 나갈게. 기소하면 맞아요. 영장 네. 치면 구속영장에는 나올게. 그러면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헌재에는 반드시 나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헌재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신병상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 아니 체포영장 받은 피의자의 신병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감옥으로 모셔드리는 것만이 경찰서로 수사기관으로 모셔드리는 것만이 네. 그 보장입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면 되죠. 케이블 타이 좋아하시니까 케이블 타이로 합시다. 아니 케이블 타이 메시지가 너무 애착이 있으시잖아. 흔히 말해서 메시지의 신빙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바꿨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고 내일 당장 그 탄핵 심판처 변론기일인데 아까 김한 기자가 안 나온다는 거 얘기한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거짓말을 왜 할까? 결국에는 늦추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시간 끌겠다는 것들이 네. 이미 다 저는 국민들도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조응시켜서 생각해 보면 피해자 전략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상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나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의 전략은 일반적인 말하자면 상식,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 이런 거에 한참 빗나가 있지만 이분들이 쓰는 전략의 일관성은 뭐냐면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일관된 전략을 쓰고 있어요.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다, 대통령은 의도가 있었다, 그러네. 예.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처음에는 대통령의 의도,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를 강조하다가 지금은 아예 개인 윤석열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근데 이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게 누구냐? 민주당이 수사를 지금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공조보라고 짜고 하고 있어. 그다음에 예. 집회하는 여러분의 카톡을 다 들여다본대요.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거예요. 네. 지금 네. 이 전략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